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액션 베이직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체 어떻게 해야 지금과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영향력을 갖추고 그 영향력을 돈으로 환원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아마 극도로 소수의 사람만 영상을 끝까지 볼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가 없다고 느끼실 거거든요. 요즘 대세인 자극적인 영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 것이기 때문에 잠깐 보고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말은 즉, 이 영상은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에 타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들 생각을 했냐, 몇 명 안 되시겠지만 그 소수들은 저희 브랜드 액션이 말하는 가치가 뭔지 아시는 분들일 테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소수의 누군가는 반드시 영향력이 돈이 되는 앞으로의 시대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금방 말했지만 이건 여느 영상처럼 월 1000만원 버는 방법, 무자본 창업, 디지털 노마드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머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시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나가기 버튼을 눌리지는 마시고요. 쓸데없는 소리로 여러분들 시간을 뺏지는 않을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개의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 후반부로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시고 마지막에 안내드리는 자료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영상의 주제인 영향력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인기 많은 유튜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선 우리가 왜 각자의 영향력을 키워야 할까? 이것부터 좀 알고 가야겠죠. 사실은 나이가 어릴수록 어떠한 분야에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해야 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향력은 곧 신뢰로 이어지고 신뢰는 곧 돈이 되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까지 단순하게 내가 노동하는 양을 팔아서 돈으로 환급받고 있고 그 노동하는 양에 따라 수익의 고조가 결정되는 패턴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이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끝까지만 들으시고 제대로 이해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사고가 180도 바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정말 진부하고 재미없을지도 모르는 이 영향력이라는 인기 없는 주제로 제가 왜 이렇게 긴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걸까요? 차라리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나 월에 1000만원 버는 방법,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해서 100만원 버는 쉬운 방법, 이런 것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미 많은 반응을 이끌어냈고 통계적으로도 많은 조회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었다면 훨씬 더 많이 보셨을 텐데 말이죠. 그 전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영상에 열광하고 또 그런 영상이 많이 생산되고 있을까요? 자, 이러한 현상을 저희는 그냥 그대로 볼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지금 이 영상이 알고리즘에 떠서 시청을 하신 분이라면 분명 높은 확률로 자기개발적인 사람들이 많을 거고 추천 동영상들 역시 앞에서 이야기한 월 1000만원 버는 방법, 디지털 노마드와 같은 영상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그런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대세를 저희는 그냥 그대로 볼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쩌다 보니 그런 영상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지게 되고 그런 컨텐츠가 많이 소비되다 보니까 소수가 누리는 환경이 대중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월에 1000만원 버는 것이 마치 평균인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류의 컨텐츠 조회수가 아주 높은 걸 보면 객관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관련한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희 주변을 둘러보면 월에 1000만원씩 순수익으로 벌고 있는 사람이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만약 있어도 극히일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의 극소수가 누리는 환경이 대중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평균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착각하고 있는 평균값이 너무 높아버리니까 상대적으로 평균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패배감과 불행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증상, 포모 증후군 이라고 하는 증상까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그런 잘못된 편견에 빠지지 않고 주체적이려면 이 편견의 함정에서 벗어나야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들 그리고 평균적인 것들,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거죠. 2023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올해 트렌드 키워드를 정리했어요. 거기 나오는 키워드들 중 일부를 가지고 와봤어요. 워케이션, 알파세대, 과시적 비소비, 체리 슈머, 그리고 평균의 종말, 이런 것들이었어요. 다른 것들도 흥미로운 게 많지만 특히 제가 주목한 건 평균의 종말이었어요. 점점 평균과 기준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일반화의 개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라떼는 말이야, 이젠 안 통하죠. 우리 세대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반적인 것들이 더 이상 일반적인 게 아니게 돼버린 거죠. 개개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다양성이 존중받고 있어요. 이런 세계적 흐름을 나 혼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스를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적인 것, 일반화된 개념, 그런 것들이 함정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평균이 아닌 것들인데 평균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더더욱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월 1000만원, 디지털 노마드, 이런 단어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평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말로 평균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결국 나만의 영향력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향력을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오직 나만의 영역에서 깊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중간에 머무르지 않고 남 좋다는 거 따라하지 않고 나만의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주 쓰는 말로 중간만 하면 된다 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중간만 하고 애매한 것들은 사실 모두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AI와 자동화가 대중화되면서 그런 애매한 것들은 대체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모든 분야가 그렇진 않겠지만 가능한 분야는 대부분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비싼 인건비를 손익을 한번 따져보면 절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닥칠 현실인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영역에서 깊어져야 하고 전문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체될 수 없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숙제는 중간만 하면 된다를 넘어서서, 즉 평균을 넘어서서 어떤 가치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숙제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AI나 자동화 기술에 대체될 수 없는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나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 인력들 또는 예술가들, 아티스트들,
한마디로 이제 노동이 아니라 각자의 탤런트, 창의, 가치를 팔아야 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독창성을 가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즉 얼만큼 내 분야에서 영향력을 만들 것이냐, 이것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더 이상 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만 쏟는다고 해서 성과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고민은, 만약 내가 아직까지 단순하게 노동을 팔고 있다면 과연 나는 대체되지 않을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어떤 가치를 팔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돈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물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물음을 스스로 던져봐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팔 것이냐는 거죠. 아마 무언가 딱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은 내가 뭘 팔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본인의 노동력을 팔 수도 있을 거고, 어떠한 상품을 팔 수도 있을 거고, 본인의 가치를 팔 수도 있을 거고, 어떠한 지식을 팔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영상이 가장 도움이 되실 분들은 누구냐면 이미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열심히 지금까지 본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미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에 증명하는 작업만이 남은 거예요. 왜 증명을 해야 할까요? 그래야만 입증이 되고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컨설팅 해드리다 보면 어느 정도 다 전문성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 전문성을 입증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뭔가 대단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거창할 것이 없는데 말이죠. 일반적인 일상의 소소한 기록으로 시작을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일상이 사실 일이잖아요. 그 일과 관련된 소소한 기록들로 시작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아직 전문성을 못 갖추신 분들도 당연히 많겠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까지 내 분야에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은 내가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퍼스널 브랜딩이란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왜 브랜드라고 하지 않고 브랜딩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는 과정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라는 거죠. 이런 과정의 기록들이 신뢰로 입증이 되는 시대예요. 예를 들어 1년 내내 블로그에 한 분야에 대한 글을 매일매일 적었어요. 1년 동안 인스타에서 한 분야로 매일매일 피드를 올렸어요. 그 사람은 그거 자체로 성실함을 증명한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포트폴리오가 되는 시대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물어봤던 질문, 여러분들은 뭘 팔 것이냐의 질문에 그 어떤 것을 팔더라도 나의 과정들이 신뢰로 이어질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단순한 기능만 보고 구매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과정을 보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보고 신뢰를 사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는 이야기 역시 여러분들은 무료로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저한테 지불하신 거죠.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을 저한테 써주신 이유는,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브랜드 액션이 그동안 온라인에서 보여드렸던 과정에서 신뢰를 샀기 때문에 귀한 시간을 지불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셔야 하는 분들은 과정을 기록하며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하고, 그 신뢰를 통해 내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가치를 돈으로 환원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아직 전문성이 뚜렷하게 없고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야에 대해 배우는 과정을 기록하며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통해 내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가치를 돈으로 환원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한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뭔가 조금이라도 알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완벽히 이해한 사람들은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메시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소소하게 기록해 나가시는 게 영향력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고,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해야 증명을 하시는 거고, 증명을 하게 되면 신뢰를 사게 될 것이고요. 그 신뢰는 누군가에게 가치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돈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꾸준해야 하고요, 오랫동안 해야 하고요, 내 가치를 입증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누구나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꾸준하게 노력하는 거 정말 기본적인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기본이 가장 어렵잖아요. 제 닉네임이 베이직인 이유, 성공을 하기 위해 기본을 갖춰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을 갖추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 일상을, 내가 성장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는 공간이 인스타가 될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현실과의 밸런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좋다고 따라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형태, 내가 잘하는 장점이 돋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평균의 착각에 빠지지 말자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저와 파트너 리키님이 운영하고 있는 이 브랜드 액션이라는 커뮤니티는 온 오프라인에서 돈 버는 방법을 가장 정석적으로 알려준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도 역시 평균을 따라갔다면 월 1000만원 버는 방법, 디지털 노마드, 경제적 자유 이루는 법이라는 자극적인 워딩을 따라갔겠죠. 그리고 강의를 판매하거나 고액 컨설팅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 소수가 누리는 환경의 실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만의 색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태로 커뮤니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팔고 있는 것이죠. 제가 브랜드 액션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윈윈하는 시스템으로 뒤가구리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었는데요. 저희는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간을 갈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신념대로 갈 것이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과 선순환 관계를 만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비즈니스에서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된다면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액션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진짜로 자신의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목표이고, 그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성장을 해야 저희 역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 안에 저희를 밀어놓고 같이 선순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들이 다 하고 있는 평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 평균에서 벗어나 나만의 영향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제 생각을 좀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나만의 영향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해야 할 작업이 있어요. 어디서 정말 많이 들어봤던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걸 메타인지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건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져온 건데 내용이 뭔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방송에서 전국 상위 0.1%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위 0.1% 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대체 뭘까? 이걸 조사를 했는데 아무런 공통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IQ, 기억력, 수리력, 부모님 학벌, 소득 수준, 사는 지역, 그 어떤 것도 특이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어디에서 이 상위 0.1%의 차이가 나는 걸까? 그게 바로 메타인지의 차이였다는 거죠. 카드 20장을 주고 10분 뒤에 몇 개를 기억할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메타인지가 잘 되는 상위 0.1%의 친구들은 이게 거의 예상치에 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10개 외운다고 했으면 진짜로 10개를 외웠고 15개를 외운다고 했으면 진짜 15개를 외웠다는 거예요. 이 차이값이 거의 예상치와 맞았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위 0.1% 학생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주변 친구들에게 많이 알려주더라는 거죠. 세상에는 두 가지의 지식이 존재한다고 해요. 하나는 알고 있지만 설명을 못하는 지식, 또 하나는 알고 있으면서 설명도 가능한 지식. 자, 여기서 두 번째만 진짜 내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친구들에게 많이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보이지 않았던 내 빈틈들이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결국 영향력을 만들려면 깊어져야 하고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그러려면 나만의 것을 찾아야만 하고 메타인지를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메타인지라는 건 결국 내 빈틈을 스스로 인지하고 많이 발견하고 나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해요. 아까 말했던 내용 중에서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린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아야 하고 가치를 입증받아야 하죠. 그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자 숙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남들과 다른 상위 0.1% 학생들은 메타인지를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군가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알려준다는 거였어요. 이걸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중을 상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배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 어떨까요? 내 빈틈이 그만큼 많이 보이게 될 테고 그럴수록 메타인지가 되겠죠. 하나라도 더 찾아보게 될 것이고 내가 모르는 지점을 알게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마치 상위 0.1%가 꼴찌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알려주는 법을, 전문성을 찾아야 하는 분들은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행착오를 덜어줄 수 있도록 내가 배우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면서 대중을 상대로 내 빈틈을 찾고 메타인지를 한다면 필연적으로 나만의 것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걸 보여줄 공간이 글이라면 블로그가 될 것이고 이미지라면 인스타가 될 것이고 영상이라면 유튜브가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강점이 잘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셔야 하고 나의 영향력이 잘 보여질 수 있는 곳에서 차근차근 영향력을 쌓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만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갖추기 위한 단계를 순차적으로 잡을 수 있게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가이드는 말 그대로 가이드예요. 이 가이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고민도 해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선 우리가 영향력을 갖추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건 내가 어떤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칠까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앞전에 제가 찍은 인스타 영상에서 카테고리 영역을 총 9개로 나눴었죠. 자, 여기서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왔는지, 내가 어떤 분야를 배우면서 성장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한 다음 내 장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강점들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MBTI는 다들 많이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내 장점을 효율적으로 발휘하는 건 생각을 잘 못하세요. 나만의 강점이라는 건 사실 딱 3가지의 형태로 발전이 돼요. 먼저 내 강점이 어떤 것인지 인지를 해야 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해봐야 하고 이 강점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3단계가 선순환을 이루지 않는다면 자신이 뭘 잘하는지 모르고 난 재능이 없고 전혀 잘하는 게 없어 라고 느끼면서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각자의 탤런트가 뭔지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의도적으로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 일단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말을 잘해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느낀다면 나는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내는 것에 장점이 있구나 라고 먼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강연이나 PT, 커뮤니케이션, 미팅 이런 데 강점이 있겠구나 하는 걸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이게 1단계 인식의 단계죠. 그 다음 이런 강점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이게 2단계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해보는 거. 그리고 이런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표현법, 은유, 비유, 어휘, 발음 연습 등등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개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3단계 의도적 개발. 어떤 강점이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 감정에 잘 공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던 계획적이거나 체계적인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뭔가를 깊게 생각하고 되게 사려 깊은 거, 그리고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거, 복잡한 걸 잘 정리하는 거, 사교적인 거, 친구가 많은 거, 모르는 사람과 빨리 친해지는 거, 모든 게 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특징이나 일하는 방식, 또는 대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스스로에게 만족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면서 나만의 것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좀 더 알기 쉽게 제가 질문지를 준비해봤어요. 인스타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여기서 일부 내용을 아마 보셨을 텐데 지금 여기에 질문을 한번 보고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스스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이 질문지를 보고 맞으면 동그라미, 애매하면 세모, 아니면 X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요. 자, 다들 작성을 하셨나요? 이 틈을 타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양질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지를 한번 보면 본인이 어떤 성격인지 알아보는 질문지예요. 내가 사진보다 글쓰기를 좋아하면 인스타보다는 블로그가 더 맞다는 거겠죠. 그리고 인스타를 하더라도 글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가 나에게 맞다는 거겠죠. 정보를 전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하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정보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고요. 만약 글보다는 말이 편하다고 하면 블로그나 인스타 카드 뉴스 형식이 아닌 릴스나 쇼폼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내 성격이 아주 파고드는 성격이라고 하면 똑같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엄청 파고드는 취향을 가미할 수 있겠죠. 재밌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 컨텐츠에 역시 재미 요소를 넣어줄 수 있겠고요. 새로운 걸 찾는 걸 좋아하신다면 기발하고 희한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컨셉이 본인에게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종 성향이 있고 많이 보여지고 알려지고 싶다고 하면 얼굴도 드러내면서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얼굴 없는 계정이 맞겠죠. 핸드폰을 진짜 자주 본다면 모바일 사용이 압도적인 인스타가 또 유리할 거고, 평소 뉴스나 기사를 많이 본다면 이슈나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거고, 톡보다 전화가 낫다는 것도 글보다 말하는 게 더 편하다는 말이 되겠죠. 예쁘거나 잘생겼으면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질문지에 답한 나의 성격과 장점에 맞게 나의 컨텐츠의 형태와 취향, 그리고 플랫폼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 하면 돈이 된대 해서 유튜브하고, 인스타가 요즘 대세래 해서 인스타하고, 이런 게 아니란 거죠. 내 영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공간으로, 내 장점이 잘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남들이 이거 고민하고 헤매고 있을 때 나는 정확하게 나의 장점을 알고 그것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장소와 형태를 고려해서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거죠. 자, 저를 예로 들면 글을 읽고 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인사이트 있는 관점을 모아두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블로그로 저는 시작을 했고요. 인스타 역시 제 계정을 혹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디자인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어요. 모아둔 관점을 활용해서 정리하고 텍스트 형식으로 글을 쓴 거죠. 컨텐츠를 만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남에게 기준을 맞추지 않고 나에게 기준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하는 걸 알고 있고 할 수 없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은 어차피 나에게 맞게끔 수선해서 입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이 옷이 아니라 나인 거죠. 결국 키는 내가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영향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당연히 어떤 곳이든 어떤 플랫폼이든 그 영향력을 만들 공간을 내 장점이 잘 녹아들 수 있는 플랫폼을 선택을 하면 베스트고, 설령 어떤 플랫폼이든 내 장점이 잘 발휘될 수 있게끔 맞춘다면 반드시 영향력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 나와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단 조건은 꾸준해야겠죠. 왜? 신뢰를 쌓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 그치면 안 되고 행동을 해야만 하는 거죠. 생각하고 행동하면 늦고요. 행동하면서 생각해도 충분해요. 지금 당장 잘 못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하면서 고쳐나가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의 플랫폼에서 내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의 여유가 된다면 여러 플랫폼을 같이 운영하셔도 괜찮지만 현실적으로 하루에 내가 해낼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인데 욕심을 부리면 하나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죠. 본인의 가치만 바로 서면 어떤 플랫폼이든 시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영역에서 확실하게 포지셔닝을 해야 해요. 두루뭉실하게 애매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취향을 대변해야 하는 거죠. 그냥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여행 좋아하는 사람, 패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달 음식 중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것만 찾는 사람, 여행도 1일차부터 시간 빡빡하게 다 짜서 계획적으로 여행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패션도 명품 말고 보세 옷으로만 스타일 내는 사람.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떤 취향을 대변할 것이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내 취향이 뭔지 곰곰이 살펴보세요. 그 취향이 그대로 컨텐츠에 반영이 되어야 해요. 주의해야 할 점은 내 취향이에요. 남의 취향을 빌려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취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MZ세대들의 그 당돌함과 표현력을 배워야 해요. 누군가의 취향을 대변하는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공감과 신뢰를 동시에 살 수 있어요. 이건 블로그든 인스타든 유튜브든 다 똑같아요. 그런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와, 나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라는 공감을 얻을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니까 당연히 신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과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신념이나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예쁜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유머러스한 재미가 될 수도 있고, 내 지나온 경험들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내가 SNS를 운영하고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취향을 대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왜 굳이 나여야 해?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 성격은 정말 덜렁대요. 그래서 난 이 덜렁대는 성격이 정말 싫어요. 좀 고치고 싶단 말이죠. 이런 덜렁이는 성격을 가진 가상의 어떤 인물이 어느 날 컨텐츠를 봤는데 나처럼 덜렁미가 있는 사람이 막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덜렁대는 거 아니까 막 덜렁대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보여요. 근데 조금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가요? 와, 이거 나한테도 효과가 좀 있겠는데? 자, 이런 의식의 흐름을 역산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덜렁대는 사람이라면 나처럼 덜렁대는 사람의 취향을 대변하기 위해서 내 컨텐츠에는 덜렁이는 사람이어야 하는 컨셉이 들어가야 하고, 그 성격을 난 싫어하니까 그걸 고치려는 의도와 기획이 들어가면 취향이 반영된 컨텐츠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난 그런 덜렁이로 그냥 살래, 난 이게 좋아 라고 하면 또 그게 그대로 보여져야만 하고요. 보통 많이들 차별화병에 빠져서 어떤 차별화를 만들지 고민만 하다 끝나요. 물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그런 아이디어가 매번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 모습을, 내 취향을 드러내기만 해도 충분히 차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는 단 하나뿐이니까요. 남과 다르다는 건 가장 나다운 것을 말해요. 자, 확실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난 엄청 계획적이에요. 난 뭘 하든지 꼼꼼하게 시간표를 짜서 딱딱 떨어지게 하는 걸 좋아해요. MBTI 중에서도 프로 계획러들, 파워 J인 사람들 있죠. 이런 가상의 인물 A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헬스 트레이너고 저 역시도 엄청 꼼꼼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나도 시간표 짜는 거 되게 좋아하고 무슨 일을 하도 시간표대로 딱딱 맞아야 해요. 여기서 제가 취향을 고려한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살 빼는 방법 알려주는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 99%가 하고 있는 방법들, 쉽게 뱃살 빼는 법, 팔뚝살 빼는 방법, 뱃살에 좋은 운동법, 이런 방법들도 있고 저런 방법들도 있고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이런 팁이 있고 이런 노하우가 있어요. 다들 이렇게들 많이 만드시죠? 물론 좋아요. 근데 취향을 고려한다는 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뱃살 빼는 법이 만약에 컨텐츠 주제였다면 아까 어떤 취향이었죠? 계획적이고 꼼꼼한 인간이죠. 뱃살 빼는 방법이 있는데 아침엔 이걸 해야 하고 몇 시에 해야 하고 하기 전에 뭘 먹으면 좋고 뭘 먹으면 안 좋고 점심엔 이거 조심해야 하고 저녁엔 꼭 이렇게 하고 시간은 얼마 정도가 적당해, 이러면 어떤가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계획적이고 꼼꼼한 사람들,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뱃살 빼고 싶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한 거죠. 그런 컨텐츠를 보면 와, 이거 진짜 내가 딱 원하던 컨텐츠야, 나한테 꼭 필요한 거였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내 취향이 맞는 컨텐츠를 보면 공감과 신뢰를 동시에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제 인스타 계정은 과연 어떤 취향을 고려한 걸까요? 부업하고 싶은 사람들? SNS 하는 사람들? 파업하는 사람들? 블로그 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정리와 요약, 바쁜 현대사회인들이 요약하고 정리해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있긴 하겠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제가 그런 걸 좋아하고 내 취향이 그렇기 때문에 제 컨텐츠에 그 취향을 넣은 거예요. 제 장점을 살려서. 세상에서 요약해주고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SNS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한 거죠. 이런 요약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저격한 거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돈 버는 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저격한 거죠. 이 영상은 어떤가요? 제가 이런 수많은 영상을 시청해보니까 찔끔찔끔 알려주고 그냥 하나만 딱 진득하게 보면 되는 그런 영상이면 좋겠는데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봐야 하고 흩어져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취향에 맞게, 또 그렇게 느끼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영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답을 남에게서 찾으면 결국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게 아니니까요. 이걸 진짜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어떤 기술적이고 방법적인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하고 어렵다고 귀찮다고 느끼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이유예요. 이 작은 것의 차이만 알아도 분명 저희 구독자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요. 그 영향력을 만드는 과정에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끼쳤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현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흉내 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에요. 흉내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요즘 민감한 부분이 되었지만 흉내를 내면서 나만의 것을 계속 고민하라는 거예요. 말뜻이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잘 알려진 구조를 인용하고 이미 인기가 검증된 컨텐츠를 많이 봐야죠. 여기서 멈춘다면 흉내인데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민과 창의가 필요해요. 우리가 해야 할 숙제는 창조적 차별화예요. 단어가 생소한 거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안 해본 것일 뿐이죠. 이 창조적 차별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경쟁이 치열할수록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더 잘 돋보일 테니까. 아시겠지만 나 혼자 독단적이게 잘 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뭔가 D가 구리면 결국에는 달로가 나고요. 조금이라도 얄팍한 수로 접근을 했다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 간의 관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나누려고 해야 하고요. 아이러니하지만 줄수록 더 많은 걸 얻게 돼요. 그래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를 만들고 지지 않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멘토, 멘티가 되어야 해요. 저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님들의 관계처럼요. 세상에는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없어요. 이 세상은 나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내가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사람들을 전략적으로라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상위 노출을 어떻게 하고 인스타 팔로우는 어떻게 늘리고 유튜브 떡상하는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을 어떻게 시키고 이런 기술적인 것들보다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걸 고민하는 자가 차별을 만들어내고 우위에 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몰라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것들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그 다음 수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적인 것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처럼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기술적인 것과 방법적인 것을 찾는데 시간을 좀 덜 쏟으시고 나는 앞으로의 시대에서 어떤 가치를 팔까?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조금 뜬구름같이 들리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영향력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뭐였죠? 꾸준함을 전제로 신뢰를 쌓는 것.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데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달릴까 말까 생각만 하다가 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결국 해내는 사람들은 달리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액션은 달리는데 방해 요소인 것들, 방법을 몰라서 못 달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의 기술적인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리는 거고요. 방법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팔고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판매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느리지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치에 맞는 상품도 당연히 판매를 하게 될 거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관계라는 건 일방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되고 서로의 가치 교환이 될 때 지속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독자님들과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누구나 영상을 보고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말고 꼭 실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흔히 말하듯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오늘의 내 선택이 내일의 나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죠. 저는 웬만하면 내일 행복하기 위해 오늘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는 편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투두리스트, 버킷리스트 이런 걸 만들어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려 할 때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히는 최악의 일, 골치 아픈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하기 싫은 일도 적응만 하면 어느덧 해볼 만한 일이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렇게 점점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면 어느새 하고 싶은 일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와 다른 내일을 원한다면 하기 싫은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사실 본능적으로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기 싫은 일을 시작을 해야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저희 브랜드 액션이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실행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나는 빨리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와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커뮤니티를 마을이라고 표현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서로서로 같이 도움을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밀도 있게 또 재밌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분야에서 도움도 막 드리고 밀어주고 당겨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끝까지 들으신 분이 과연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란에 있는 저희 카페 링크에 들어오시면 SNS를 운영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올려놨으니까요. 오셔서 누구나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